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 3명의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열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유가족은 잔혹한 범행보다 양형이 너무 적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하만의 한 지구대 앞에서 굴삭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남도 내 지자체들의 2025년 포부를 차례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고성군의 군정 목표와 방향 살펴봅니다.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낙서해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3명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2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유가족은 양형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고 시체 위에 올라가 뜀박질을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벌인 20대 이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함께 적극 가담한 30대 김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20대 이모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유가족이 국민청원까지 올려 호소했던 가해자 신상 공개도 무산되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거의 5월달 이후로는 거의 시금을 전폐하다 11월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번 설에 아빠랑 아들 제사를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이것밖에 인정이 안 되는지, 피해자의 목숨보다 피고인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건지 묻고 싶고. 앞서 검찰은 공범 3명 모두에게 중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하만의 한 지구대 앞에서 굴삭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쯤 하만군 가야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새벽 3시 반쯤 하만의 한 지구대를 찾아 굴삭기를 운전해 흙과 모래 등을 담아 운반하는 버킷을 들어 올리는 등 위협을 가한 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낙서해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양경찰서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5일 오후 3시 10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밀양지청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구속됐고 2022년에도 검찰과 법원을 비난한 글을 쓴 혐의로 불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내 지자체들의 2025년 포부를 차례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경제와 생태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고성군의 계획 살펴봅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1호 기회발전 특구인 고성 양촌 용정 일반 산업단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기지 조성이 한창입니다. 미래 고성 경제를 책임질 핵심 지역으로 이상근 군수가 새해부터 현장을 찾을 만큼 기대를 모으는 곳입니다. 올해 고성군이 내세운 목표는 산업도시로의 도약. 이를 위해 무인기 종합타운과 카이 항공기 부품 공장을 중심으로 상공산업을 육성하고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해상풍력 단지거든요. 그 단지가 앞으로 많은 또 이 수요를 창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초로 이제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래서 미래행 무인기 전문 특화 단지로 기반을 구축을 했고,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생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국가습지인 마동호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송악동 고분군 등 기존 관광 자원에 대한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특히 올해 자란도의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자란반 일대를 남해안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힐링과 치유의 생태 적은 도시가 하나하나 건설돼 갈 것이고, 거기 알다시피 자란도의 관광지 지정했고,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가 올해는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70세계 스포츠 대회와 2,600여 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15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완공되는 스포츠 빌리지를 중심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많은 전지 훈련팀과 그리고 또 그분들이 최적의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민선 지금 이제 8기에 지금 이제 마무리 부분은 제2의 스포츠 타운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 생태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표로 삼은 고성군. 앞으로 신성장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위기도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당시 해당 주택은 조립식 건물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고, 이불로 태국에서 귀화한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에는 전남 여수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주택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쪽방촌은 더욱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 해방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던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입니다. 15세대, 18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계양동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한파 위험은 물론 겨울철 화재 사고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소방과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 소화기 사용법이나 그다음에 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소화기 함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소화기 시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쪽방은 모두 280가구 327명입니다. 특히 이들 쪽방촌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 이상인 175명. 쪽방촌에 사는 주민 2명 중 1명은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 없이는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등 난방기기조차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판넬로만 겨울을 버티는 가구는 무려 1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탄이나 등유난로 등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없어서 하루하루 이제 사시는 부분들의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죠. 그래서 이제 생계 지원,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상담도 같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 욕구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시원과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보호기간인 다음 달까지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방한물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는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쪽방촌 일대의 화재 특별 안전점검 또한 진행한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과 도움의 손길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원희대로 SBRT 전용 차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색깔 유도선 설치를 추진합니다. 박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SBRT 진출입 구간과 일반 차로 분리 구간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 10분쯤 통영시 욕지도에서 저혈압과 알레르기성 쇼크 반응을 호소하던 50대 A씨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보내 A씨를 통영 다라항으로 옮긴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부산시가 16일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과 채소류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농축산물 1.5배, 수산물은 1.6배 대폭 늘려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붐업 이벤트와 2월까지 캐시백 한도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수급, 가격 안정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번 겨울 동안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운동선수 3천여 명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축구와 씨름, 태권도 등 8개 종목, 150여 개 팀 선수들로 축구장과 씨름장, 야구장 등을 갖춘 스포츠타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고성군은 전지훈련의 특성상 장기 체류하는 팀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15일 장애인 단체, 지역 기업 등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단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보조인력 등 일부 직종으로 제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김해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만 18세 중증장애인 13명을 채용해 예술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첫 지류형 누비전 발행을 기념해 지역 주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류형 누비전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에만 판매되고 있으며 할인율은 7%, 개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류형 누비전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조기 돌파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부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목표액 102도를 넘어 110억 7,3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진행된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일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한 것은 전남에 이어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16일 부산시에 전달된 나눔 성금은 저소득 가정과 쪽방 거주자 등 만 950세대의 특별 생계비로 10억 9,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28곳에 6억 7,500만 원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